2020년 10월 넷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빅토리아주 제한조치 완화 소식과 뉴사우스웨일스주 제한조치 완화 소식, 호주 국경 부분 개방 소식과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주총리 불신임한 관련 소식입니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토요일에는 확진자 1명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멜번 광역권의 하루 확진자 수 14일 평균 숫자는 7.5명을, 지방지역은 0.5명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빅토리아주는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완화 조치 내용으로는 멜번 광역시에서 집부터 5km 이내로만 이동할 수 있는 제한거리가 25km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필품 구입이나 치료, 돌봄, 일, 학업 등 필수적인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부 운동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데 적용됐던 2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야외에서 2가구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야외 놀이터가 개방이 되고 테니스장, 스케이트보드장, 야외 수영장, 골프장도 개방이 됩니다. 카페, 레스토랑은 여전히 포장 및 배달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헤어 관련 샵들이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뷰티 관련 업체들은 아직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와 인스펙션도 재개가 되며 일부 허가된 소매업체들이 문을 엽니다. 종교 지도자와 최대 5명까지 야외 종교 행사가 가능하며, 결혼식은 주례자를 제외하고 최대 5명까지, 장례식은 최대 1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안정적인 숫자가 유지가 된다면 11월 2일부터는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동거리 제한 조치가 없어지며 필수적인 이유 외에도 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들은 하루 한 번 다른 집을 방문할 수 있으며, 야외에서는 가구수 제한 없이 최대 10명 혹은 한 가구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실내 스포츠는 여전히 허용되지는 않지만 야외 체육시설이 개방이 되며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외 스포츠와 성인들의 비접촉 스포츠가 재개가 됩니다. 카페, 레스토랑은 실내에 최대 10명, 야외 최대 50명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매업체가 문을 열고 뷰티 관련 업종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극장, 영화관, 갤러리, 놀이공원은 여전히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종교 지도자 외 최대 2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결혼식은 최대 10명, 장례식에는 2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이었던 뉴사우스웨일스주도 제한 조치가 완화되었는데요. 지역 감염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예정보다는 덜 완화된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방문한 손님들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QR코드를 구비한 야외 좌석이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에 2스퀘어미터 규정이 새롭게 적용이 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는 여전히 4스퀘어미터 룰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야외 음악 공연에 4스퀘어미터 룰이 적용이 되어 최대 500명이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동안 봉쇄가 되었던 호주 국경이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뉴질랜드에서 여행객을 맞이한 것인데요. 350명의 여행객들은 트래블 버블, 상호 여행 자유화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갈 때는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트래블 버블은 NT주와 ACT주도 참여를 했지만 빅토리아주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입국한 350명 중 17명이 시드니에서 멜번 공항으로 입국을 하려다 붙잡히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번 승객들의 90%는 편도로 입국한 승객인 것으로 봤을 때 여행 목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호주에 귀국하는 호주인이나 호주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여행객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기 전에 호주 국경 폐쇄로 인해 해외에 발이 묶인 호주인들이 호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시설인데요.
엔티주가 다윈 남부에 위치한 광산 캠프를 격리 장소로 사용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더 많은 호주인들의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호주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호주인들이 약 2만 9천 명 가량일 것으로 추산이 되는 가운데 이번 협정은 내년 3월까지 최대 5천 명의 호주인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는 정치적으로 떠들썩했던 한 주였습니다. 주 총리들을 대상으로 주 총리 불신임안이 각각 주의회에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각종 비리에 연루가 된 맥과이어 전 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한 반부패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뉴사우스웨일스 주 총리가 참고인으로 소환이 됐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총리에게 수년 전 맥과이어 전 의원과 주고받은 전화통화 녹취록과 메시지를 제시했고, 이에 주 총리는 그와 내연관계였음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5년간 내연관계였던 주 총리는 2018년에 맥과이어 의원이 불명예 퇴진할 때까지 비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해당 비리에 함께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빅토리아 주 총리의 경우 호텔 격리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과 호주 방위군 지원 무시, 그리고 엄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빅토리아의 호텔 격리 프로그램의 실패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빅토리아 주 총리의 최측근인 총리실 사무총장이 사임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해당 조사는 사설업체 경호원 사용이 큰 문제로 지적이 된 가운데 과연 해당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해당 결정이 내려진 날에 그동안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던 사무총장과 경찰청장의 통화가 사실로 드러나며 이 과정에서 주 정부가 사설업체 사용 결정에 대한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신임안은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 모두 주의회에서 부결이 됨에 따라 각 주 총리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안정화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덕분에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있고 호주 국경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